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들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정책보다는 다른 쪽에 더 치우쳐 있죠. 관권 선거 의혹에 제주판 드루킹 의혹까지 선거가 한 달여 남은 이 시점에는 정책보다는 도덕성의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현직 도지사인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서귀포시장, 농업기술원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캠프는 제주도 관광협회 직원들까지 근무 시간에 원희룡 캠프를 출입하며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며 관건 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게는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관광협회 등은 도민의 혈세,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주판 드루킹이 문대림 후보를 띄워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 집중적으로 댓글과 조회수를 조작해 실시간 검색 순위를 1위까지 올렸다는 것입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 캠프는 제2, 제3의 드루킹들이 문 후보와 함께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도 똑같은 방식으로 띄워줬다며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조작은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민주주의의 적폐입니다. 여론 조작 적폐 청산은 이 시대 민주주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와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재산과 사생활 문제 등 도덕성 검증을 위한 끝장 합동 기자회견을 제안하면서 선거 초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캠프마다 네거티브와 폭로에만 치중하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은영 후보는 대자본과 토건 세력이 제주를 파괴하고 있다며 첫 여성 청년 도지사로서 난개발을 막고 깨끗한 정치로 깨끗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대의원 대회를 열고 94%의 찬성률로 고은영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주 MBC가 제주 신보, 제주 CBS와 함께 기획한 제주 도지사들의 후보들의 현안 입장을 분석하는 순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1차 산업과 복지 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김찬년 기자가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고령화의 농촌 지역 인구 감소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제주의 1차 산업. 문대림 후보는 품목별 통합 마케팅 도입과 환경농업 시범지구 지정. 원희룡 후보는 유통인프라 혁신과 품질 향상을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농산물 직불제와 해상유통비 국비 지원. 장성철 후보는 공동 출하체계 도입과 농식품 산업 육성. 고은영 후보는 유전자 변형 생물인 GMO 반입 금지와 최저가격 보상제 등을 공약했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해서 문대림 후보는 4차 산업단지 육성과 해양산업특구 지정, 원희룡 후보는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먹거리 산업과 전기차와 3D 프린트 등 융복합 산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약용작물 산업 육성, 장성철 후보는 연구개발 산업 기반 조성과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 고은영 후보는 친환경 농업과 치유관광 육성을 내놨습니다. 제주 공동체 실현 방안으로는 문대림 후보가 이주에서 정착 중심으로 지원 전환과 다문화 가정 문화교류 지원을, 원희룡 후보는 공동체 융합을 위한 노력과 다문화 가족 관광 안내사 활용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이주민 전담부서 신설과 다문화 지원 글로벌 센터 건립, 장성철 후보는 이주민 주거비용 감축과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설, 고은영 후보는 도시와 농촌별 정책 수립과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문대림 후보는 노인 의료보장과 출산관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3대 무상복지와 청년 희망 기본수당제 도입, 원희룡 후보는 육아 나눔터 확대와 공공 일자리 개선을 꼽았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치매 전문 거점병원 설립과 청년 고용사업장 지원, 장성철 후보는 공공영구임대주택 분양과 청년 창업기업 지원, 고은영 후보는 마을 주치의제도 실행과 도청의 여성 50% 참여제를 꼽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고 이민호 군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 실습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교육청과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의 현장 실습 운영 업무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해 7명에게는 경고나 주의 처분을, 그리고 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제주도 교육감에게 요구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생들을 개별 체험학습 형식으로 산업체 현장 실습에 참여시켰고, 산업체 현장 지도나 근무 여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감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4살 난 의붓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모 씨와 언니 40살 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귀포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생 고 씨의 의붓 딸을 때리고 이쑤시개로 발바닥을 찌르는 등 학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판사는 피해 아동의 연령과 학대 행위 정도를 볼 때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아서 밤 늦게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서 비가 오다가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3도에서 1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북부가 24도, 남부와 동부가 2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대부분의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도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일 제주시에서 채집된 모기 72마리 가운데 15마리가 작은 빨간집 모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의 출현은 지난해보다 27일 늦은 것인데 지난달 광주에서는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돼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와 녹동을 잇는 뱃길에 대형 여객선이 취항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제주와 전남 고흥군 녹동 항로에 6,200톤급 카페리 여객선인 아리온 제주호가 내일 첫 취항합니다. 아리온 제주호의 여객 정원은 800명으로 승용차를 300대까지 실을 수 있으며 제주에서 녹동항까지 운항 시간은 3시간 15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삼도 이동에 재밋섬 파크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앞으로 제주도의 승인을 거쳐 건물 매입이 확정되면 연극예술공간과 재단과 예술단체들의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면세점 매출이 늘면서 제주 지역의 소매 판매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 지역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면세점 매출은 13% 증가했고 승용차, 연료 소매업도 12.8% 늘었습니다.
제주시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작물 재배 작업에 종사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4명을 농가에 배치했습니다. 계절 근로자들은 구좌와 조천, 한경 지역의 3개 농가에 배치됐으며 오는 8월 8일까지 90일간 머물며 마늘 수확과 감귤원 관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